다들 뭐 그런 생활이 있었겠지만 현역 생활을 하면서 또 많이 바쁜 부대 업무에 많이 좀 지쳐 있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 전역을 고민하게 됐고 저는 이제 포변이었는데 솔직히 이 길을 전역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는 지인이 이런 길이 있더라 한번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일단 한번 가볍게 알아본 다음에 한번 이제 알고만 있는 상태에서 전역을 했었는데 이제 전역하고 뭐 이제 다른 일도 해보려고 뭐 이렇게 준비도 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했었죠. 근데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전역자들을 환영해주는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 흔히 아는 뭐 사람행이나 뭐 이런 뭐 잡코리아 뭐 이런 데서 뭐 알아보려고 해도 뭐 그냥 진짜 되게 쉬워 보이는 그런 업무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뭐 20, 30대 1 뭐 이러니까 이거 내가 쉬워 보이면은 남들도 쉬워 보이는구나 이런 걸 한번 또 느끼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한번 이거 지인이 소개해줬던 내용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경쟁률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일반 공개 채용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경력 채용이니까 경쟁률이 좀 낮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뭐 군 관련된 업무를 조금 연장선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아예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또 업무 강도가 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됐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전역 준비를 다 그렇겠지만 닥쳐서 했죠. 가장 좋은 거는 전역하고 나서 만난 분이 얘기해 준 건데 3년 전부터 그분은 전역 준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분 말씀 듣고 진짜 무릎을 탁 쳤는데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미리 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전역을 언젠가는 할 거잖아요. 계급 정년도 있기 때문에 전역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조금 가깝냐 멀리 있냐 저는 이 차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전역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이 이제 추천했던 방법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본인이 딱 생각한 세 개를 정했대요.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정한 다음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명씩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수소문 해서 현직자들을 만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 근무 형태는 어떤지 뭐 급여는 어떤지 뭐 근무 환경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제 그거 하나만 집중해가지고 딱 준비하셔가지고 다행히도 그쪽으로 이제 취업에 성공하셨는데 저는 이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뭐 보면은 자격증 준비도 준비인데 누지성으로 자격증 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뭐 연관성 없는 것들 뭐 지게차도 따고 뭐 택시도 따고 뭐 이것저것 많이 따시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 그렇게 막 현명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솔직히 그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써주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경력이 있어야지 써주는데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써주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회사에서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멍청한 것 중에 하나다. 돈하고 시간 다 버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쪽으로 쭉 연계해서 뭐 준비를 하든지 뭐 경험을 쌓든지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 그분이 정답일 수도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다고 하니 솔직히 가족도 많이 불안했던 거는 사실이고 왜냐면은 또 가족이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또 제가 만약이라도 합격을 해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면 또 와이프의 직장은 또 어떤 포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있는 지역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와이프도 솔직히 좀 우려를 하긴 했죠.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어쨌든 일을 하긴 해야 되니까 방법이 없고 또 해당 지역에서 하려고 뭐 지방직도 솔직히 알아보긴 했었고 그것도 솔직히 뭐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그렇게 낮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가족의 반대가 뭐 아예 없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이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가족도 일단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죠. 네, 저는 준비 기간이 뭐 모르겠어요. 남들은 뭐 진짜 뭐 2개월, 3개월 만에 좀 합격하신 분들 되게 많던데 솔직히 저는 막 그 정도까지 막 빠르진 않았고 이때면은 늦게 알기도 했었고 처음부터 이기를 생각한 게 또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준비 기간 따지면은 뭐 한 1년 6개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준비한 거는 한 1년 정도 그렇게 되네요. 아, 네, 학원 선택이요. 저도 솔직히 이 학원 선택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할 게 많은데요. 뭐 후배라고 하긴 그렇지만 저보다 이제 늦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참고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 지인이 이 공부를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합격했던 학원 거기 하나만 그냥 보고 갔어요. 솔직히 다른 데 알아보지도 않았고 뭐 알아볼 생각도 안 했고 그때는 예준모라는 카페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아는데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좀 가볍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솔직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좀 오산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학원 3개 정도를 예준모 카페에 많으니까 거기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든 한 3개 정도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꼭 청강을 하시든 아니면 전화 상담을 받든 뭐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중에 나의 어떤 성향, 공부 스타일 이런 거랑 가장 잘 맞는 곳 한 군데를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왜냐면 그 전직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지원받을 수 있는 돈 내에서 해결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뭐 필요하면은 뭐 다른 학원 모의고사반만이라도 뭐 같이 병행해서 하다든지 저는 그런 것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 들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아는 지인 있으면 이거는 뭐 학원 원장님들이 들으면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뭐 몰래 뭐 가서 뭐 몰래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좀 파일을 좀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만나서 밥 한번 먹고 뭐 문제 좀 받는다든지 저는 가능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또 학원마다의 또 모의고사 스타일이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물론 모의고사가 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공부가 돼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모의고사도 여러 부분을 좀 풀어보면 아무래도 솔직히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마다 스타일이 달라서 어디 학원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다녔던 학원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신도림 그리고 해밀 그리고 상목 이 3개 저는 이 3개가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오프라인 본인이 좀 강의나 이런 거 듣고 싶다 아니면 모의고사나 이런 거 좀 분위기도 느끼고 싶다 하면은 가까운 곳 하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한 번 정도는 한번 그런 모의고사 분위기 느껴볼 만하긴 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약간 학원 선생님마다 좀 스타일이 더 다르거든요. 저 봤을 때는 신도림에 예전에 계셨던 그 강병기 교수님 그분이 저는 좀 신도림에서는 조금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되게 뭐랄까 쉽게 알려주신 느낌? 그래서 좀 괜찮았고 상무 원장님 같은 경우도 되게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상무 원장님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거기서 뭐 스킵하고 이런 건 안 했는데 그 시스템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의지가 좀 약하신 분들이죠. 혼자는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무학원 숙식 제공하니까 거기서 해본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애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와이프도 일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가는데 좀 가능했으면은 솔직히 그 갔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해밀 원장님 같은 경우도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밀도 괜찮다. 문제 푸는 방식이 아무래도 그 태블릿으로 풀다 보니까 종이하고 좀 다르긴 한데 뭐 종이 모의고사도 이제 보내주시고 하니까 택배로 주말에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뭐 약간 온라인 느낌으로 시험을 보는데 저는 그 느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밀하고 다닐 때는 그 시험지 모의고사 푸는 방법을 한 번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가서 학원에서 한번 풀어봤고 좀 이제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왜냐면 또 수험생들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푸는 거랑 혼자 막 독서실에서 푸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서실에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그 시험 보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또 비슷해야지 또 결과가 잘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뭐 연습이야 독서실이나 뭐 이런 데서 조용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굳이 그렇다고 또 매번 막 그런 시끄러운 장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 가서 풀 필요는 없고 몇 번 정도는 뭐랄까 실전 감각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긴장감 그런 걸 좀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있죠. 그런 데 가서도 한번 또 풀어보고 아니면 뭐 사람들 그래도 조금 있는 뭐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한번 가서 풀어보고 좀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한 번씩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후보 장소 같은 경우도 전에 집에서 하는 건 솔직히 일단 좋아하고 집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진짜 엄청난 집중력이 있지 않는 이상 또는 진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집에서 무조건 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집에서 하는 건 저는 진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게 집에는 솔직히 말해서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주변에 뭐가 있으면 또 막 쉬고 싶고 막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집에서 하려고 솔직히 노력해봤죠. 근데 진짜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그 주변에 유혹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뭐랄까 분위기 자체가 좀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돈이 가장 안 드는 뭐 도서관 이런 데 가는 게 가장 좋고 솔직히 굳이 뭐 돈 쓸 필요는 없죠. 민감한 편이다 그러면은 뭐 독서실 같은데 아니면 뭐 스터디 카페 요즘에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1인실이나 아니면 뭐 다인실 같은 거 좀 끊으셔가지고 그 결론은 공부 공간은 꼭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독립한 거라서 뭐 이거는 또 개인마다 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저처럼 괜히 뭐 시행착오 하면서 시간 벌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솔직히 아깝잖아요. 저는 그리고 가장이 한 명한테 그 보면 2-3개월 만에 막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삼모학원 같은 경우 보면은 뭐 합격수기 보면은 뭐 한 달만 공부하고 했는데 뭐 그냥 대충 가서 봤는데 합격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진짜 그런 분들이 가장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공부는 오래 한다고 잘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야. 왜냐? 법령도 계속 바뀌지. 그리고 오래 한다고 뭐 그게 또 누적이 되냐? 저는 솔직히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빠르게 합격하는 게 가장 좋다. 어쩌면은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단기에 합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또 사람마다 어떤 뭐 이해도나 뭐 암기력이나 이런 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개인차를 고려했을 때 본인이 좀 그런 것들이 안 된다 싶으시면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상에 뭐 똑똑하신 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저처럼 보통 평범하신 분들이 많겠죠. 근데 결국에는 노력하면은 합격은 충분히 가능하시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거는 또 뭐 공석이나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잘 잡아서 시기도 잘 보고 나온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서도 일을 잠깐 해봤었는데 제 성향을 딱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서 일하는 거는 솔직히 저랑 좀 많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교관을 가야 되겠다. 물론 뭐 사람 성격상 또는 뭐 추구하는 그런 게 진짜 편한 거 물론 뭐 행정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결국에는 어떤 행정 업무를 많이 하느냐 현장에서 좀 내 몸을 써가면서 뭐 사계절 다 겪으면서 그런 업무를 하느냐 솔직히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비교하고 따져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하는 게 저는 좀 성격이 맞더라고요. 이거는 좀 번외이긴 한데 저는 처음에 장교로 갔던 게 어쩌면 조금 안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부산을 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뭐 이건 어쨌든 지나가는 일이니까 어쨌든 저는 제 성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훈련대 교관을 조금 준비를 했었죠. 물론 지역도 중요한데 처음에 붙은 지역이 평생 근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승진을 하던가 뭐 근속 승진을 하더라도 어쨌든 시행군 내에서 돌아야 되니까 한 곳에서 평생 있기는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는 지역이 본인이 또 원하는 지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1지망에 꼭 안 붙을 수도 있고 다른 뭐 2-3지망에 붙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뭐 1급이든 5급이든 일단은 합격하는 게 1번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뭐 수도권이나 도시권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뭐 성적이나 이런 거 고려해서 하향 지원하는 것도 저는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본인 성적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점수가 낮은데 진짜 소신만 가지고 가고 싶은데 썼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솔직히 좀 멍청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갈 거면 일단은 합격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뭐 다른 거 맞춰낼 방법 뭐 모범 선발되던가 아니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다자녀 해석사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물론 그게 다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는 뭐 부부고 뭐 해서가 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진짜 본인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일반 승진해서 뭐 다른 순반직 갈 수도 있는 거고 길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갔던 지역에 대해서 엄청 만족하면 좋겠지만 본인이 원했던 지역을 못 갔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네. 왜냐면은 결국에는 뭐 본인도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 썼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훈련대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N년 차 되는데 1년차 때부터 이제 사이클 돌고 난 뒤에 조금 적응되고 나서 하니까 확실히 업무하는 게 뭐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부담도 없고 재밌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좀 뭐랄까 너무 루즈하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막 훈련 인원이 막 또 많이 안 올 땐 또 안 오니까 또 많이 올 땐 많이 오고 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뭐랄까 좀 가끔은 좀 현타가 올 때도 있긴 한데 예. 어쨌든 뭐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매너리즘이 온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시기도 지났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극복을 했는데 전체적인 총평은 어쨌든 나쁘지 않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교관 업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아시겠지만 급여는 당연히 적죠. 왜냐면 뭐 제 동기들도 지금 다 수량 중량 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머리 많이 불면 뭐예요? 한 3년마다 옮겨다 내리는데 뭐 2년마다 옮겨다 낼 수도 있고 물론 또 어떤 자리에 가서는 뭐 더 오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들이 불확실하니까 뭐 저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뭐 머리는 적어도 뭐 안정적이잖아요. 네, 제가 나간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가장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뭐 연구 강의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보시면은 주변에서 많이 그러고 보시는데 연구 강의 어렵지 않냐 뭐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또 부대마다 부분도 달라요. 어떤 수련군이냐 또 어떤 훈련대냐 또 훈련도 안 해서도 뭐 어떤 대장님을 만나냐 어떤 과장님을 만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서 이거는 뭐 쉽다 어렵다 이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 말씀드리면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교관 연구관 있잖아요. 학교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쉽죠. 네. 왜냐면은 뭐 학교 기관에서 근무해봤지만 그런 데서는 외울 것도 많잖아요. 네, 교원 뭐 솔직히 몇 권 달달달 외워야 되고 뭐 높으신 분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훈련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뭐 프리핑이라고 해야 되나? 실제 훈련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교들을 임무 수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보고 또 그 준비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떠한 것을 좀 발전시키고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는 거라서 저는 솔직히 행정 업무에 대해서 많이 어떤 그런 극혐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여주는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그게 뭐 크게 뭐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도 막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힘들진 않다. 왜냐면 뭐 교장 정비도 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삽질도 해야 되고 뭐 여름이면 뭐 제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죠. 이런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 거 하기 싫고 이러면은 하지 말아야죠. 편한 거 말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 어느 정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항상 제 딸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뭐 저희 이거 합격한 것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기 싫은 거 이걸 해야지 저희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이 직업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어떤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솔직히 추천하죠.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도 다 똑같은데 자격 요건에 따라서 이제 합격을 하면 급수가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리기아 간부들은 7급이 되는 거고 소령은 5급 뭐 나머지 뭐 소령 이상이야 이제 뭐 중령분들은 직장 대대나 아니면은 뭐 대학 직장 이런 데 가시는 거니까 뭐 중대령 분들은 솔직히 뭐 저랑 상관이 없고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7급도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제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뭐 요즘에는 뭐 시험이 많이 쉬워졌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조기 전역자나 아니면 예비역 진급자들이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매년 합격자는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5급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험 문제도 똑같고 왜냐면은 뭐 지 동기들도 훈련과장이나 뭐 아니면 동대장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솔직히 벌이 부시고하죠. 왜냐면은 이게 앞자리가 달라지는데 3이냐 뭐 4냐 5냐 뭐 이런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뭐 무시 못하죠.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가능하면 5급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
어쩌면 근데 또 5급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비역 진급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또 6개월을 까먹는 거라서 걔도 솔직히 까먹는 거고 뭐 시기상 나는 예비역 진급하고 나서 뭔가 도전하기에는 당장 빨리 합격을 해야 된다 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느 정도 가족이 좀 받쳐줄 수 있고 그 준비 여건이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동대장들도 물론 뭐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물론 바쁜 데는 바쁘겠죠. 네. 근데 안 바쁜 데도 솔직히 많고 바쁘신 동대장님들이 들으면 뭐 화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지역이냐 자원을 몇 명 받고 있냐 뭐 누구랑 같이 일하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네. 5급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아시겠지만 5급 쉽지 않잖아요. 네. 일반 행정고시보고 들어가는 건데 군인한테 저는 주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령으로 전역했더니 5급으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것도 6번이나?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군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한테 주는 마지막 혜택이지 않나. 뭐 다른 뭐 혜택도 많이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7급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뭐 공무원이라고 해도 최근에 보니까 일반 그냥 공무원 같은 경우도 9급이나 7급도 막 경쟁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뭐 10몇 대 1 막 이런데 뭐 많아야 5급 같은 경우에 뭐 3대 1, 뭐 2.5대 1 뭐 이러니까 증서 봐야 때는 1.5대 1 뭐 이런 경우도 나오고 물론 7급이야 이제 훈련대 천설이 거의 끝나가다 보니까 공석이 많이 없어서 경쟁률이 뭐 좀 높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일반 밖에 있는 공무원 경쟁률보다 낫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아무래도 공개 채용이고 저희는 어쨌든 경력 채용이니까 또 거기에서도 오늘 이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직업을 추천한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목은 어차피 순환하면서 하니까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차피 하나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실내 과목이 편하겠죠. 근데도 실내 과목만의 어려움이 있고 실외 과목도 아무래도 나시온양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각이 힘든 부분이긴 한데 1년 또는 2년마다 순환하면서 하니까 뭐 어떤 과목이 있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솔직히 말해서 훈련 기간이 뭐 1년에 뭐 이거는 훈련대마다 다르겠지만 뭐 평균 한 120일 정도? 솔직히 뭐 할만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떠나서 그냥 본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안 하려고 한없이 마음 먹으면은 사람이 뭐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사람은 그냥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불평불만만 하고 항상 뭐 하기 싫다고 하고 뭐 하자 그러면은 빼고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희 과에도 그런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왜 있는 건지.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불평불만 할 거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밖에 줄 서 있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과목은 뭐 어떤 과목을 하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다 순환해가면서 한 번씩 다 하기 때문에 뭐 어떤 과목이 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렵고 다 각자 힘듦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편하다 어렵다 이런 건 저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행정은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승진해서 오신 분들이 있죠. 행정하다가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승진하면은 무조건 행정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는 이제 C급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D급으로 왔는데 솔직히 C급은 뭐 아시겠지만 하루 받는 인원이 500명이고 D급은 250명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편제 인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좀 윗사람들한테 좀 궁금한데 솔직히 D급이 저는 편하죠. 네, 왜냐면은 훈련형도 솔직히 입소 많이 안 하고 막상 D급 와보니까 여기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들이 있더라. 저도 솔직히 C급에서 D급을 바라볼 때는 많이 똑같은 편제 가지고 너무 꼴 빠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상 D급 와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뭐 C급이냐 D급이냐 뭐가 편하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중요하겠죠. 누군가한테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현역때 생각하면은 다 편하죠. 현역들이랑 비교했을 때에는 C급이나 D급이나 뭐 B급이나 A급이나 저는 다 솔직히 말해서 B급 A급은 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느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느냐 부정적인 태도로 임하냐 저는 진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에 얘기 들어오면은 D급 솔직히 C급보다는 많이 누적이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딜 가든 본인이 어떠한 자세로 임하냐에 따라서 저는 거기가 뭐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예전분이께서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제 아는 선배님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 흔쾌히 응했는데 어떤 기획을 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비전력 관련된 직책을 하나씩 또 인터뷰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볼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뭐 필요하면은 이렇게 전앱 준비하는데 좀 참고할 만한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게 좀 많은 영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보면은 제작이 많이 뜸하신데 바쁘신 건 알겠지만 영상 하나씩 잘 올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저도 솔직히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마 지금 현역분들 중에서도 전역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솔직히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게 모르는 분들도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물론 아는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영상 제작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고, 오랜만에 선배님 또 만나니까 엄청 반가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